디지털 시대에서 여러 조사에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위터는 대중 선거에 관한 공유함으로써 여론을 수집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입니다. 또한 선거에서 주요 관심사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주요 관심사는 대중이 특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지를 파악해서 관련된 선거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트위터는 특정 문제에 관해서 여론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 널리 이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연구에서 코비드-19과 백신, 감염, 인플루엔자 같은 건강 공중보건 관련 이슈에서 트위터가 여론 조작을 하는 도구로 활용된다고 했습니다. 건강 관련 이슈는 미국 대선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특히 건강 관련 이슈는 미국 언론에서 아주 오늘 많이 언급된 이슈 중에 하나고, 특히 코비드-19에 더불어서 오바마 케어와 의료보험 개혁과 같은 문제는 전통적인 선거 의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은 특히나 건강 관련 이슈가 많이 부각된 대선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폭증한 시점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락다운으로 인한 경제 침체로 인해서 정치 지도자들의 위기되는 방식과 리더십이 주목받던 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이 대선 상황 속에서 코로나와 공중보건에 대한 토픽과 대중의 감정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 문제는 공중보건과 코비드-19에 대해서 대중들이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트위터에 여론을 옮기는지와 세 번째와 네 번째에서는 트위터에서 등장한 공중보건 이슈와 코로나에 관련한 주요 단어는 무엇인가입니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미 대선 전후에서 3주 동안 데이터 수집을 진행을 하고요. 바이든과 트럼프 두 개의 키워드를 통해서 먼저 수집을 진행한 후에 각각 바이든 데이터셋과 트럼프 데이터셋에 헬스와 코비드 단어가 등장하는 데이터셋을 추출해서 총 4개의 데이터셋을 만들었고, 4개의 데이터셋은 약 98,200의 트위터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석 방법은 의미 연결망과 감성 분석, 클러스터 분석과 토핑 모델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의미 연결망이란 내용 분석을 하는 형태로서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서 파생된 연구 방법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란 각 개인을 모두 구성하여 개인 간의 관계를 사회적 맥락 아래 관찰합니다. 여기서 개인을 단어로 단수를 해서 분석을 한다면은 단어의 메시지의 맥락 아래 단어들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미 연결망은 그래프 형태의 시각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성 분석은 룹을 통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룹이란 감성어 사전을 기반으로 긍정, 부정, 걱정, 불안 등의 감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감성 분석 방법입니다. 토픽 모델링은 버토픽이라는 주제를 통해 진행했었습니다. 버토픽은 버트 기반의 인베딩 수행 방법과 클래스 기반의 TF 가이드 방법을 통해서 진행되는 토픽 모델링의 한 방법인데요. 이러한 버토픽은 데이터를 기반하여 자동으로 토픽 수를 설정을 하고, TF 가이드를 기반해서 대표 토픽의 자동적으로 설정을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토픽 모델링 방법 중에 하나인 LDA와 비교했을 때 주제 일관성과 주제 다양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가장 먼저 의미 연결망 분석입니다. 지금 보시는 의미 연결망은 바이든과 코비드-19 등장 메시지를 대상으로 의미 연결망을 실시한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표가
중립성이 높아지는 그런 중립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바이든의 중립성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카말라 하리스와 오바마, 그다음에 팬데믹 펜스 등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아까 이전의 의미 연결망을 클러스터링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클러스터링을 진행하였을 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제너럴한 이슈들이 혼합해서 나타나는 형태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첫 번째 클러스터를 보면 투표 관련 단어들이 등장하면서 투표 관련 분집이 형성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분집은 스페인어들이 등장한 분집인데요. 이미 미국 남부에서 스페인어를 쓰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메시지가 많이 포함이 된 것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의미 연결망은 바이든과 헬스 메시지들을 분석한 연결망인데요. 첫 번째 바이든과 코비드-19의 연결망과 비교를 했었을 때 이코노미, 플로리다, 폴리틱스 텍스와 같은 좀 더 전통적인 이슈, 선거 이슈와 같이 등장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분집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분집들을 추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토픽은 멘탈 헬스와 걱정에 관한 토픽이었고요. 두 번째 그룹에서는 오바마와 오바마 케어, 그다음에 어폴더블 등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오바마 케어와 같은 경제적인 이슈가 등장하는 클러스터링을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기타 이슈들이 등장했고요. 네 번째 토픽에서는 리더와 그다음에 임팩트, 피어, 그다음에 스마트 등이 등장을 해서 코로나 사태에 리더들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는 듯한 그런 클러스터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클러스터에서는 투표와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등장했고요. 이를 통해서 투표를 독려하는 듯한 내용의 단어들이 많이 등장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트럼프와 코비드-19은 같이 등장한 메시지 유상 의미 연결망 분석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대체적으로 바이든과 코비드-19의 의미 연결망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전에 바이든에서는 보이지 않던 테스트, 그다음에 호치마 등이 같이 등장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클러스터링을 진행한 것이 다음 표입니다. 1번과 3번에서는 제너럴한 이슈들이 같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에서는 헬스케어 관련 이슈들이 등장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에서는 폭스 뉴스와 MSNBC 등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을 때 미디어 관련 클러스터가 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의미 연결망의 마지막인 트럼프와 헬스 클러스터입니다. 트럼프와 헬스 클러스터에서는 이것도 바이든 헬스와 유사한 형태의 중심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도 클라이메이트와 같은 전통적인 이슈들이 같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클러스터 분석을 한 것이 다음 표입니다. 첫 번째 클러스터에서는 헬스케어와 같은 그런 오바마와 건강보험과 같은 그런 클러스터가 등장했고요. 두 번째에서는 트럼프와 백악관에 관련된 그런 키워드들이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상원과 에이미 코니 바렛이라는 클러스터 키워드가 등장하였는데요. 에이미 코니 바렛은 트럼프가 미 대선 직전에 임명한 대법관의 이름입니다. 트럼프가 대선 직전에 이를 임명함으로써 많이 이슈가 되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퍼블릭 헬스에 관한 클러스터도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든과 코비드-19은 토픽 모델링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토픽 모델링을 실시했을 때 가장 첫 번째 토픽으로 마스크라는 토픽이 등장하였는데요.
마스크와 같은 토픽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백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대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도 트럼프와 관련된 토픽이 등장을 해서 저희가 이제 태어나는 코비드와 안티 트럼프 헬스케어로 유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토픽 모델링에서는 바이든과 헬스 메시지를 대상으로 진행했고요. 좀 더 건강 관련 이슈에 클라이밋 체인지와 건강보험, 그 다음에 이제 AC pre-exist 컨디션이라고 하는 토픽이 등장했는데, 이제 미국의 기저질환자가 있으면 국민건강보험을 줄 수 없게 막는 그런 토픽이 등장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토픽에서는 세 번째 트럼프와 코비드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똑같이 이제 마스크 가장 첫 번째 토픽으로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백신, 닥터와 널스, 이제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그런 토픽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대선에 관련된 토픽이었는데, 네 번째 이제 트럼프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섯 번째는 특별을 논의하는 내용. 그렇게 해서 테마는 이제 선거와 코비드 정책, 그다음에 헬스케어 시스템이라는 테마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토픽 모델링의 마지막은 트럼프와 헬스케어 메시지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토픽을 보시면은 스타일 인터뷰라는 토픽을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스타일 인터뷰는 트럼프가 이제 대선 직전에 TV 프로그램에 참가를 해서 인터뷰를 실시했는데, 트럼프가 기존 인터뷰 방식을 불편한 조기 종료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등장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테마를 확인했었을 때 선거와 헬스케어, 트럼프와 프레스와 관련된 테마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성 분석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두 개가 이제 바이든과 관련된 감성 분석이고요. 오른쪽에 트럼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바이든 코비드와 바이든 헬스는 이제 코비드와 트럼프 헬스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에 관련된 부정에 관련된 감성 분석 결과입니다. 이는 이제 트럼프 부분에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걱정과 관련된 그런 감성 분석 결과였는데, 앞서 보여준 결과와는 다르게 바이든과 관련해서 걱정이 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분노에 관한 감성 분석 결과인데, 이것은 트럼프와 관련해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슬픔에 관한 감성 분석 결과이고, 트럼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메시지를 분석을 했었을 때는 인터넷에 많이 언급된 이슈가 같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헬스와 관련된 메시지를 분석을 했었을 때는 전통적인 선거 이슈와 관련된 메시지들이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또한 감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트럼프가 바이든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지만, 바이든에 대해 리더십을 걱정하면서 과연 바이든이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도 높게 나타날 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무리.